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0일 만에 2030선에 안착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최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대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미국이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는 12개월간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조정이 긍정적 조정을 넘어설 것이라고 10일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의 실적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 신탁회사의 순이익이 2,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지신탁 수탁고의 증가세가 주춤한 동시에 영업비용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거친 비를 뚫고 오신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황성호 전문가, 한상호 전문가 자리에 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화요일 밤입니다. 지금 이곳 여의도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는지 역시 궁금해집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투자의 지혜 좀 모아보겠습니다. 아싸 인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이요, 이달 하순쯤에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북미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서 그동안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경협주들 위주로 빨간불이 켜진 모습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요,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겠네요. 좀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전망인데요. 중국이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인 이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치를요, 2035년에는요, 60%까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에 있어서의 전기차 수요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량을 웃도는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성장성에 더더욱 파란불이 켜진 모습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추석 연휴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추석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연휴가 끝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오는 17일과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FOMC에 있어서 이 금리 인하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함께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함께 얘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입니다. 자,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악재 신음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계가 하반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는 역시 초유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해외 시장 진출과 연구 개발 이러한 것들의 고리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지개를 과연 크게 펼 수 있을지 지켜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보셨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의 대화를 제안하자 이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높인다는 소식에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 연휴 추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매도냐 보유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바이오주 부진 속에서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슈들도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뉴스 보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원래 그 연휴 기간에 주식 거래량이 많이 좀 잦아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투자자들 고민 지금 갖고 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지금 본다면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량 보유해서 이제 보유해서 넘어가는 라고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왜냐면 지금 갈등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갈등이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갈등이 계속 심화된 채로 남아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큰 화두가 이제 미중의 무역 전쟁이 첫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북미 이슈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이슈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 이슈는 조금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뭐니 해도 이제 그 글로벌 경기를 견인하는 주된 이슈는 미중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의가 어떤 12월 달까지 유예로서 이제 조그만 스몰딜이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서 주식시장에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좋아진다는 주식 격언처럼 지금은 그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좀 더 만약에 그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좀 더 주식을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연휴 이후를 노려보신 것도 저는 지금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앞둔 투자자들이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황성원 전문가님께서 가장 큰 화두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화합인지 갈등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화합 쪽에 약간 치우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석 전 보유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이슈 중에서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그 남북 경협에 대한 그 북핵 위기 해결 이 부분을 좀 이슈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판문점 그러니까 DMZ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지 70여일 만에 오늘 그 미사일도 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미사일이 더 이상 악재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빨리 미국한테 대화에 응해라 이런 어떤 그 신호로 지금은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최선희 외무상이 아주 날짜를 찝어가지고 9월 하순에 새로운 셈법으로 만나자 이렇게 됐으니까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북핵 해결이라는 커다란 치적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트럼프 임기 내에 또 대선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종목을 좀 보면은 부산산업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또 에코마이스터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또 푸른기술도 급등을 했고요. 다들 바닥권에서 나오고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새로운 이제 모든 이슈를 좀 그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로 좀 등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해서 이 그 북핵 해결 실마리에 대한 남북 경협주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그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부산산업과 에코마이스터, 푸른기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요. 역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에코마이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날에요. 장 종료한 이후에 7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라는 공시도 있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들이 좀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요. 에코마이스터 역시 대표적인 남북 철도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 가져가면서요. 장 막판에 들어서 상한가까지 안착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1,300원 오르면서요. 5,6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역시 오늘 장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이슈 함께 가져갔었는데요.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증선이가 분식회계 관련해서 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이 증선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공시를 했습니다. 개장 전 공시 나오게 되면서요. 개장하자마자 급등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었네요. 자,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3,500원 올렸습니다. 283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한국과 러시아 간에요. 크루즈 직항길이 열린다라는 소식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2015년에요. 이 최초의 국적 크루즈 선사인 펜스타 그룹이 인수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오늘 종가 확인하시면요. 오늘 9.13% 뛰어 올랐습니다. 1,1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슈피겐 코리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슈피겐 코리아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입니다. 역시 아마존에서요. 미국의 아마존에서 판매 호조 소식에 오늘 슈피겐 코리아가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갤노트 10 출시를 했었죠. 이 갤노트 10 신규 케이스가요. 1위에서 5위까지를 차지했다라고 하네요. 게다가 9월에 아이폰까지 출시 계획을 앞두고 있어서요. 슈피겐 코리아가 앞으로도 더 잘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5%대 강세 보였고요. 56,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화천기계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거래량이 급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운전자금 또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요.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한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미끄러진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16% 넘게 좀 빠졌습니다. 4,210원에 화천기계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남북 철도 관련주 이슈로 상한가를 보인 에코마이스터, 거기에 또 긍정적인 내용의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슈피겐 코리아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물 관련해서 이제 자사주 처분 공시 이슈가 있으면서 화천기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네.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 슈피겐 코리아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오늘 뭐 저기 그 며칠 전에 대신권에서도 뭐 매수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좀 그런 매수 리포트에 좀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그 격화되면서 아마존에 파는 휴대폰 케이스가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서 이제 수혜주로 꼽힌다고 했는데, 이거는 역으로 이제 만약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된다면은 슈피겐 코리아에게는 참 안 좋은 타겟이 하나라는 게,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글로벌 그 휴대폰 수요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어진 상태입니다. 옛날에 그 슈피겐 코리아가 가까워왔던 게 아이폰 관련주라고 해서 상당히 주가 급등을 일으켰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파이가 어느 정도 그 휴대폰, 스마트폰 그 판매가 좀 둔화됐다가 두 번째 이 위험 요인이고, 세 번째는 그 재무제표를 잠깐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그 슈피겐 코리아 재무제표를 본다면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악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2015년 초기에는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거의 그 15% 정도로 이제 그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판관비가 늘어났어요. 20% 정도 늘어났고, 매출액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이익률 떨어지고 판관비 늘어났다는 것은 또 이 회사의 업황 자체의 경쟁자들이 많이 출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20%, 마진 20%에서 올 분기에 15% 떨어졌다는 게 반증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시장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넘어가는 이런 업종에서 흔히 나타나는 재무제표 상의 특징이니까, 이걸 만약에 지금 매수 추천한다고 하면 조금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뭘로 성장했을 것인가. 휴대폰 케이스가
어떤 지금 뭐 그 미국의 그 저기 아마존 빼놓고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런데 이제 해외 직구 사이트라 보면은 상당히 그 같은 재질로 반값에 팔고 있는 케이스도 많은데 그럼 시프앤콜의 성장률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부호가 여겨진다. 그래서 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인 매매로 국한하시는 게 당분간은 좋겠다라고 이제 약간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매수 추천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지만 글로벌 휴대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중 무역 분쟁 타결 시에도 주가 향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에 눈길이 많이 가시나요? 예, 저는 이제 화천기계를 골라 갖고 왔는데요. 일단 화천기계는 최근에 이 뭐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지난 대선 전에 반기문 테마주라고 해서 한번 급락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 오른 거 보셨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체가 없는 이 정치인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초보 투자자들은 사실 이 접근을 좀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도 6월 달에 계속적으로 테마로 편입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는 이 정치인 테마주로 가기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일 무역 분쟁에서 공작기계 수출 규제 관련돼 갖고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 바닥권에서 올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치인 테마로 좀 엮였다는 게 사실 좀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이제 또 다시 올랐다 내렸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투자에 좀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저는 짚어봤습니다. 네,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상승을 했고 그전에는 또 한일 수출 규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이때 과연 어떤 종목도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이 승자가 나타나게 되면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경우에 큰 혜택이 있죠. 바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당첨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7848번 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팀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저희 머니W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승자는 누구일지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평화산업 가지고 와주셨던 한상호 전문가 아쉽게도 편입에 실패를 했네요.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황성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위지 스튜디오가요. 10%가 넘었습니다. 11.38% 9월 10일 고가 기준으로 뛰어오른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황성호 전문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 힌트를 얻어보러 떠나보시죠.
네, 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전문가분들 오늘 나와 계십니다. 먼저 한상호 전문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쪽집게 투자를 또 선보여 주시고 계시죠. 오늘 쪽집게 투자로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짜잔, 네 글자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 힌트를 드리면 이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차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관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좀 개선이 돼서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한상호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셔주시는데요. 맥선생 황성호 전문가십니다. 안정적인 운용으로 오늘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5글자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2차 전지와 또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수주가 폭발하고 있어서 유럽 시장까지 활로가 훨훨 개척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황성호 전문가가 여러분께 투자 포인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오늘 스탁세일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1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DK락입니다. 이 DK락은요, 밸브 생산 업체라고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산하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지 전문가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 DK락은 개장용 피팅 밸브 제작 업체입니다. 네. 이 그 86년에 설립되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데요. 그 피팅용 밸브라는 것은 유체, 액체, 기체 등 요렇게 이송하는 이응관에 그 하는 그런 밸브를 제작한 뒤에 특수 밸브만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 수출 물량이 그 전체 매출의 한 70%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90여 개 대리점, 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미주 지역이라든가 유럽 또 그리고 중국 뭐 이런 지역에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피팅 밸브, 지금 이제 그 DK락 같은 피팅 밸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다품종 소량 생산, 특수 생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이 뭐 어떤 밸브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금형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예 그 이 피팅용 밸브 업체는 그 쉽게 다른 업체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수한
복잡한 그런 밸브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아주 진입 장벽이 어렵다. 정말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세계 1위 요즘 타이틀을 다시 거머쥔 조선업부터 해양 플랜트까지 정말 다양한 산업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지 어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 DK락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오일, 가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양 플랜트, 산업 설비, 산업 전방에 걸쳐 갖고 이것을 쓰는 부분들인데요. DK락이 특화된 그런 밸브들을 제작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1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글로벌 피팅 밸브의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정도인데요. 또 이 신규 규모만 그렇지 이미 이제 설치가 되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노후화가 됩니다. 그런 노후화된 것도 계속적으로 설비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DK락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설립 이후로 적자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유보율이 한 1900% 정도 되는 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회사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매 안정된 이익이 매년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잉여금이 유보율로 쌓여서 지금 자본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인가 아마 그런데요. 네.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거의 20배 가까이 와, 20배?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적자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없고 거기다가 계속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설비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수소차도 연결됐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DK락 수소 충전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업 KB증권의 리포트고요. 또 요즘 핫한 수소차의 현대차 넥소가 수소 공급 배관 모듈에 이 DK락의 8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났습니다. 뭐 워낙 현대차에서 지금 수소차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대표적인 게 넥소인데 여기에 핵심 부품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DK락은 뭐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DK락 같은 경우에 바로 초고압용 밸브 차단에 대한 국책 개발의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DK락의 이 초고압성 관련 밸브들이 바로 이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현대차 현대 수소차인 넥소에는 8가지 가량의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계속 설치된다 그러면 이 초고압 밸브, 그러니까 수소를 압축해갖고 액체 만들어 놓은 이 충전소에서는 반드시 초고압 밸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DK락이 생산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또 수소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DK락도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시장이 더 커진다. 그리고 매출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차의 핵심 부품에도 들어가고 수소 충전소에서도 특수 밸브가 필요한데 이때 DK락의 이 세계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빨리 잡으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DK락의 투자 포인트를 모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DK락 개장용 피팅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이 밸브를 꽉 잠궈야 되니까 DK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DK락 판넬 봐주실까요? 자, 어떤 회사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장용 피팅 밸브 생산 업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 산업 설비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해양 플랜트라든지 여기 수소차 관련해서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수소차 넥소에 이 대통령의 차죠. 이 수소차 넥소에 8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수소차가 생산이 계속되면 될수록 성장이 되면 될수록 이 DK락 역시 새로운 사업 부문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한상호 전문가께 질문을 남겨보도록 하시죠. 한상호 전문가님. 네. 네,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그 기념으로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상호 전문가님, 근데 역배열이 혹시 무슨 뜻이에요? 예, 그 차트가 이평선이 장기와 중기 그리고 단기가 이렇게 아래, 그러니까 단기가 맨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배열은 이제 반대죠. 그렇죠. 장기, 중기, 단기 순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장기와 중기선이 역배열되어 네.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상호 전문가께서. 지금 역배열되어 있거든요. 이 DK락 주가가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들어가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역배열됐던 상태는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과 맞물려서 그때 이제 거의 멘붕이 올 정도로 모든 종목이 한번 하락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같은 비슷한 지금 형태의 주가 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종목의 뭐 어떠한 지금 현재 가격이나 위치를 보자 그러면 바닥에서 7,600원이었었는데 지금 1,100원, 1,200원 정도 하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 물론 이제 지금 가격에서 당장 내일 가격에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한 3% 정도 주고 있으니까는 그 구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역배열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역배열이지만 점점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당장 내일 매수는 아니지만 3% 폭에서 제시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목표가부터 뭐 매수가 이런 자세한 전략 좀 알려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편입가는 오늘 1,2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한 9,900원서부터 내일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 전날이니까는 거래가 좀 소강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좀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애초에는 목표가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목표가는 11,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남북 경협주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DK락이 수소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생산 설비의 부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남북 경협주 테마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도 물론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매매 전략 들었으니까요. 이거랑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DK락. 자, 밸브 생산 업체였는데요. 또 독과점적 지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었는지 다시 한번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죠. 도와드릴게요. 판넬 봐주실까요? 자, DK락 같은 경우는 개장용 피팅 밸브 생산 업체였고요. 또 그리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수소차, 넥소 외 8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섹터가 성장할수록 DK락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대로 1,200원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가는 좀 큼지막하게 11,500원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DK락, 이름에 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앞으로 좋은 일만 쭉쭉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 세일즈 바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CIS입니다. 자, CIS는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노트북 거기에 전기차까지 2차 전지가 안 쓰이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네, 좋으니까 갖고 오셨겠죠? 물론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늘 좋은 거 아니면 안 사기 때문에 네. 가끔씩 그런 상황도 할 수 있죠. 아, 뭐지? 이 방송을 공짜로 보시면 참 행운이 네, 좋죠. 조상의 3대 은덕을 쌓아야 이 방송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특히 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CIS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이제 내수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에 포괄된 거죠. 네. 자동차 쪽에 이제 구매 제한도 풀고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자동차 올인하는 것이 친환경도 있겠지만은 내연기관 쪽에는 중국이 노하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신규로 이제 어떤 명품 브랜드로 진입하기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뭐 상당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 정책에 올인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 수소차와 이제 지금 전기차 쪽으로 거의 이제 그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이제 어느 정도 퍼지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축소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다는 것 때문에 한번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의 그 투자 포인트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업황 개선이 됐다. 두 번째가 사드로 인한 중국의 리스크를 극복이 된 상태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호되게 당했으니까 매출 다변화도 지금 요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또 실적 우전에 따른 주가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3가지 정도로 상당히 펀더멘털에 기초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가지 포인트 딱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업황 개선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전기차 쪽으로 좀 이제 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는 뭐 사드도 있었고 국제 정세에 따라 좀 변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회사의 자체적인 업황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는 걸 보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재무제표에 나오는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생산 캐파를 3배로 증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증설하진 않았겠죠. 그거가 있고 지금 아까도 대외적 정세는 어떠냐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전기차는 정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저기 폭스바겐이나 포르쉐 같은 이제 테슬라로 일컬어지던 전기차의 명품 귀족 테슬라의 독점이 그 시장에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예요. 네. 최근에 나온 포르쉐의 신차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LG화학이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행 거리가 한 500km 이상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메이저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 파에는 테슬라 독점을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덩어리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올해부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올해부터면. 네, 그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도 팔아야 되고 충전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메이저 업체들이 좀 진입을 약간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3분의 1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싹 걷어내고 배터리 샤시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운행하는 모듈 이 3가지 정도만 있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상당히 제조를 간을 봤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 덕분에 중국 쪽에서 신생 업체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예, 슈퍼카도 이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중국 쪽은 전기차가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끼어드는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벤츠라든지 이런 대중차 중에서 약간 프리미엄 럭셔리 라인들이 상당히 기술 축적을 많이 해가지고 본격적인 시장 개화가 저는 올해부터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뛰어들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이제 본격 가동화되면서 자, 오늘 갖고 오신 CIS 종목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드로 호되게 얻어맞았어요. 이 회사는 중국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에는 이 동사가 어떤 주식을 엮였냐면 중국의 CATL이라고 2차 전지 제조사가 있습니다. 신생업체인데 그쪽 중국 쪽에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의 주가에 따라 주가가 출렁출렁 되는데 결론을 까보니까 사드 역풍을 위해서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2018년부터 매출 다변화를 시도를 했고요. 지금은 80% 이상 정도가 이제 국내 매출 그리고 나머지는 그 미주 지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상당히 중국에 편중돼 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분산시켜 놓은 상태라 그 결과로 올해 매출과 그 재무제표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네, 일단 재무제표가 확실히 말을 해주고 있네요. 2018년부터 매출의 다변화를 꾀했고 또 미국이나 좀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의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기술력도 있고 주가가 이미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잠깐 재무제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설명을 해주시네요. 자, 저는 정말 전기차 시장이 좀 경쟁이 됐으면 하는 게 테슬라면은 나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돼서 빨리 이게 2차 전지 사업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되면서 좀 테슬라 외에 전기차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예,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네, 네, 시대는 이미 그렇죠. 왔는데 돈이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무제표 잠깐 봐드릴게요. 2018년도까지 보면은 적자, 17년도 적자, 2018년 12월까지 그 적자 지속이라는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 6월에 특이할 만한 그게 눈에 띄는데요. 바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7%에서 지금 15.7%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거는 지금 상장 초기에 9%, 12%였던 영업이익률이 15%. 매출의 생산 캐파가 3배로 증설을 했음에도 이제 매출,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로 제조업이 올라왔다.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그 중간 납품 업체인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률이 15%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중간에 납품하는 그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기술력이 없는 경우에는 3% 미만도 밑으로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추세는 한번 그 영업이익률이 매출액도 커지고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했고 재무제표 실적상으로도 좋아지면서 이익률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다고 보고 중간에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 주가의 부침이 조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업황에 따른 그런 주가의 부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빠른 회복력도 같이 보여주고 있었고 단 그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실적을 우선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이 주가가 좀 보답을 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재무제표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쭉 갈 것이다. 주가는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실적에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요 이런 CIS의 투자 포인트를 모아서요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또 나와주신 우리 전문가님, 오늘 함께 가지고 와주신 종목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판넬 봐주실까요? 자, 판넬 보시면 제가 오늘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였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조합된 사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해서 업황이 좀 개선이 돼가고 있고 중국 쪽에 있어서도 수요가 좀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해서요. 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으면서 매출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에게만 쏠려 있었던 그런 매출이요. 좀 더 분산화를 시켜서요. 사업적에 있어서도 매출처를 굉장히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실적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적이
호전이라고 합니다. 역시 좋으니까 가지고 오셨겠죠. 이 실적 호전에 따라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IS 가지고 와주신 오늘 황성우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황성우 전문가님, 네. 추석에 뭐 하세요? 주식 봐야죠. 예. 오, 우리 이런 전문가분께 배울 수 있는 머니W 정말 영광입니다. 자, 전문가님, 추석 때 주식도 보시겠지만 이 CSI와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거를 제가 또 뉴스를 쳐보니까요, 자사주 매각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자사주를 매각한다 하면 주가가 약세다라고 좀 기계처럼 외워지는 면도 있긴 한데요. 네. 이 부분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3만 주 정도가 이제 매각을 하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 그리고 자사주를 매각한다라고 하면은 자금의 용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좀 상상을 좀 해본다면은 이제 이 회사가 한 가지 지금 특이할 만한 그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CIS거든요. 네. 전고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의 대부분 그 안에 전지의 전 몸통이 약 들어가는 게 전해액인데 이게 지금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액체가 열을 받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2차 전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걸 고체화시키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CIS가 지금 2017년부터 상용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중간 실용화 전 단계까지는 지금 아마 그 단계까지는 온 걸로 아는데 집적되고 만일에 전기차가 주행거리 500km 이상 돼야 된다면은 네. 당연히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물성 자체가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갈수록 에너지 밀도가 자체가 저장 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는 필수고 그 반대로 상당히 안정성도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무슨 어떤 연구나 이런 자금으로 쓸 게 아닌가라고 조금 가국하게 되겠는데 결론은 뭐냐? 이렇게 좋고 영업이 괜찮고 이런 기술도 갖고 있는 회사가 자사주 매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염려할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이다. 최대 주주나 임원이 매각한 신라젠처럼 하고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 하나 거기에 가는 건수가 이제 전고체 관련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전고체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 이슈가 있었지만 워낙 CIS는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매매 전략이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알려주시죠. 네, 동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그 기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임자가 없는 회사의 모습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좀 급등락이 좀 있기도 하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매수를 무조건 현재가를 기준으로 하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올라 슈팅을 준다면은 3,000원 중반, 3,1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중장기 보유를 추천해 드립니다만, 이평선 21선 부분 가격은 2,550원 정도를 하회하게 된다면 일단 끊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올 한 해는 이 종목 가지고 이제 좀 저점에서 수량 늘리고 고점에서 팔고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자신 있게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CIS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업황 개선 이슈도 있었고 또 매출 다변화도 있었습니다. 실적마저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종가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100원에서 3,200원 사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평선 21선 부근이죠. 2,550원 도달하면 한번 끊고 가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공투자 해보시죠. 현대차 넥소를 보신다면 CIS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머니W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반기 증시 대전망. 궁금하시다면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